네, 오늘 10월 23일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상강일이죠. 네. 날씨가 점점 추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아주 햇빛이 따뜻한 그런 가을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현장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 그리고 전국에서 동영상으로 청취하시는 여러분, 우리 새마음 교육이 질적으로 수준이 지금 높아가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나오시지 못하셨던 성백일 전 전교님께서 이제 필경을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로 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글씨, 글 여러 우리 후배들에게 또 가르쳐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그야말로 만추의 계절이 되었는데 이쪽 저쪽에서 참 풍성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날 속리산 쪽으로 보은 대추축제 우리 단합대에 이렇게 다녀오셨고 이제 앞으로 제일 황금보다도 더 좋은 게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금입니다. 하루하루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늘은 오늘대로 현재 지금이 가장 뜻깊을 수 있도록 특히 오늘 강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오늘 강사 선생님은 그동안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대전 교육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겠다고 또 교육감 출마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에 또 교육감 선거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출마를 하실 텐데 마침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그 여성 총리가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가 이번 일본을 지도하는 총리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로 여성들이 더 활동적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강의를 해주신 정상신 우리 대표님께서는 현재도 교원 퇴직한 뒤에도 저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미래교육연구회 대표를 하고 계신데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특히 제가 살아가는데 효도도 중요하고 또 충성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님, 사도왕님, 스승 존경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우리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교육을 자기 자식은 자기는 부모가 가르치기는 참 어렵다. 왜냐? 좋은 걸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 윤리 도덕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훼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서 자손을 맡겼던 그런 전통적인 통습이 있듯이 스승 존경할 줄 모르면 모든 게 삶의 허당이 되고,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먼저 계셔야 되고, 그래서 사도 확립, 스승 존경, 사도가 확립될 때에 또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손에 손등과 손바닥처럼 양면이 있듯이 저는 모든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스승 존경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스승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가 바로 서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도덕이 퇴락해가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스승도 몰라보고 나라도 모르고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지금 와 있어서 이것을 세워야 되면 만인이 세계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때에 제가 새마을 교육 지도사를 양성하면서 앞으로 이 새마을 정신을 세계화해야겠다.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완성 단계, 성숙 단계, 이제 인간의 편리성을 최대로 도모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정신문화는 가장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데 우리 선임들께서, 미래를 예견하는 선임들께서 이것은 한국, 그중에서도 사우스 코리아의 대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 미래를 예측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새마을 교육 정신 개조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 참 여성 교육감 후보로서 앞으로 여성 상위 시대를 지향하는 이때에 아주 뜻있는 분께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인성교육으로 대전교육을 바로잡아보고자 하는 정상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효충의 연합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헤아려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 회장님 앞에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되니까 많이 떨립니다만 차근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실이 무너진다는 것의 중심은 교권이 추락을 했다는 거,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는 위기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선생님이 이리 와라 하고 등을 두드리거나 우리 옛날에 왜 손등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손등에 때도 선생님이 검사해 주셨어요. 손톱 깎고 왔나 안 깎고 왔나. 그럼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요 선생님 성희롱하세요 합니다. 그리고 막 짓궂은 짓을 해서 선생님이 가서 너 이러면 안 되라고 잡으면은 선생님 아파요. 아동보호법 모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개구장이한테 져서 병가를 내요. 그럼 기간제 선생님이 오셔요. 똑같이 합니다. 그럼 기간제 선생님 더 못 버티고 또 병가를 내세요. 그래서 한 학급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 시대에는 상상 못했던 1년 동안에 담임쌤이 4번, 5번 바뀝니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럼 한 학급이 요즘 많지는 않아요. 저 국민학교 때는 80명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25명 내외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두세 명이 그렇게 개구장이들이 선생님을 놀리고 그럼 그 아이를 지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 이 시점에서 이걸 바로 세워야 선생님을, 스승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 사도를 확립해야 교육이 바로 선다. 선생님을, 교권을 세워주는 것은 교육의 기둥을 세워주는 것과 같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의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은 무엇일까요? 인성교육이죠. 인성교육. 인성교육의 기본은 우리 아들 알아볼 줄 알고, 내 주변 알아볼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식견이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교육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이 힘이 있고 어느새 가득 차오르는 콩나물치주에 콩나물처럼 경이롭다라고 바로 선배님들께서 저희들 후배들한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교육은 또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변화를 일으키고 콩나물 시루처럼 어느 날 열어봤더니 다 자라오른 콩나물을 보고 우리가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오늘 저 학생이 저 놈이 네 속을 새겨도 참고 기다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은 잘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저 선배님들한테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새기면서 스승에 대한, 스승하면 요즘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약간 이제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예절이 아니고 이것은 지식과 인격을 함께 전수하는 교육의 본질이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확립은 그래서 교사의 권위와 책임도 좋지만 학생의 도덕적 성장을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서 반드시 사도 확립을 위해서 힘써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왜 여러분 지금까지 교권이 추락했다, 교실이 붕괴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저 개인의 생각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최근에 보고서를 쓴 겁니다. 상식년 잃어버린 인성교육.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면 빼개보면 몇 년입니까? 1995년. 그렇죠. 95년 5월 31일 우리나라는 대단한 교육 변혁을 했습니다. 5.31 교육개혁. 아마 여기 선배님들, 회원님들 중에서 5.31 교육개혁 새학교문화 창조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95년 이전에 퇴직하신 분은 그거를 모르시지만 95년 이후까지 계셨다면 새학교문화 창조를 아실 것이고 세계화 개방화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교육은 뭐를 지향했느냐? 효율화, 그리고 교육의 산업사회의 용어인 수요 공급의 원리를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을 하면은 생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 많이 하는 효율성을 강조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물건을 생산하듯이 교육활동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학생이 고용한다는 개념으로 간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하다? 선생님보다 학생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학생 인권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하는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보지 않고 어떤 대가를 가지는 적법성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의 법률화, 사법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다 학생들에게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행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고 참
좋은 것도 많죠. 많지만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의 수요자 공급자 개념, 교원 평가, 학생 인권 너무 강조하는 거, 법률화, 사법화, 행정화로 인해서 서서히 지금 30년의 결과 반성점이 이렇게 도출이 됐다라고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육자로서 무너져가는 교실, 추락하는 교권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돈 들여서 브로커 사다가 다시 지으면 돼요. 심지어는 조립식으로 뚝딱뚝딱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식의 문제, 사람의 생각의 문제, 사람의 성장의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라는 거 우리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밥을 하루에 10끼를 먹였더니 우리 애가 갑자기 다른 집에 오다 쑥 크거나 한 살을 더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는 미래 교육의 핵심은 그래서 인성교육이다.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는 데 사도 확립을 하는 데는 사도 확립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권 수업이 있겠고 또는 아이들의 인성도 있고 아이들의 마음가짐을 미래지향적으로 한다 할 때 포괄적인 용어로는 그것이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바르게 받은 학생이 사도학립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이고 인성교육을 바로 세워야만이 교육발전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성교육을 바로 해야 내 자손이 저도 알아봐요. 지금 조손 관계, 가족의 수직적인 부모 자식 관계도 많이 훼손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왜 살을까요? 제가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왜 살까요? 우리가 일반적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부모 알아보고 자식 챙길 줄 알고 조상 알아보고 섬길 줄 알고 그 인간의 특이점이죠. 동물과 다른 점, 인간다운 점 이런 거를 더 늦기 전에 회복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여러분들 선배님들 계실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중등 6년이었잖아요. 지금은 유치원 2년 포함해서 14년이에요. 14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육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마음 먹고 정말 교육이 정책이 마음 먹고 인성교육 한다면 우리 아이들 똑똑하고 여건 좋으니까 인성교육이 그닥 어렵지 않게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에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미래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사회의 특징과 교육 방향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인간중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적인 학자들 얘기한 거고요. 거기서 5번째도 지속 가능성과 세계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도 결국 인성교육이거든요. 그럼 인류 문화가, 인류 문명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제대로 잘 깨지지 않고 굴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 5개 항목 중에 벌써 2 항목에서만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대중교육을 우회하는 사람으로서 사도 확립은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성교육 사도 확립의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너희들은 후배니까 나를 후손이니까 존경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성교육을 하고 사도 확립을 해야 되는 의의가 인간의 인성, 배려, 감사의 가치가 우리가 AI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타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번째는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그러면 스승을 존경하고 받들기만 하고 학생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학생의 인성 발달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학생한테 주어지는 게 없느냐? 아니요. 그 학생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스승 존경, 그 사도학립의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교권보호와 교육의 신뢰회복도 역시 스승 존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학립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는 교육을 존중하는 사회고, 결국은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는 국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선배님들 잠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상업사회, 농업사회,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농업사회, 그 다음에 70년대 상업사회, 그 다음에 80년대 산업사회를 이끌어오면서 이걸 누가 다 했습니까? 교육이 했죠. 이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반박한 학자, 사회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선배님들이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발전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가 사도학립을 잘하고 인성교육을 잘해서 교육을 살리면은 그것만 교육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는 길입니다. 새마음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음운동도 정신운동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그럼 새마음운동 하는 분들만 행복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나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통로가 새마음운동이고 그리고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말만 하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볼 때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그래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저 그제 저기 시내 등산동에서 요만한 꼬마를 봤어요. 그런데 가방 메고 저기 운동화 실내화 주머니를 두고 이렇게 털털 가요. 집에 가는데 그 애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쟤를 아주 잘 키워야 되겠다. 왜? 그 아이가 나중에 막말로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5에서 7명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6명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컸을 때 한 명이 돌아가시면 5명이고요. 또 요즘엔 증조 할머니도 살아계시죠? 그럼 얘 하나를 어떻게 키워야 돼? 잘 키워야 돼. 그런데 요즘 조금 잘못된 게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오기야급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더 사랑하는 자식 종아리한테 더 치는 심정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교육 정책을 책임지게 되면 사랑하는 자식 종아리 한번 더 쳐서 더 훌륭한 자식으로 만드는 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어린애들 펄펄 뛰면서 어른들 황희정중도 뭐 수염을 잡혔다고 하는데 요즘 땀 때리고 그러잖아요. 무시하고 그러지 않게 키우려면은 교육이 좀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자다운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단호하고도 절제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잘 키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꼬마가 작게 불쌍해 보였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씩씩하게 잘 커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7가지. 첫째,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절교 교육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놓은 우리나라의 예절과 질서 때문에 유튜브 보세요. 외국인들 와서 다 감탄하잖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양심과 질서와 예절에 대해서 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가면 말씀 못 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강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무나 지나간 사람 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말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또 거꾸로 생각은 뭐로 나옵니까? 말로 돼서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위상을 또 동반하락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보 방법 중에는 미디어와 SNS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미디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선생님들 땅에 떨어진 사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학부모의 민원, 학교의 심부름꾼, 학부모의 심부름꾼, 교육청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우리 선생님들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싹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도 들 정도로 학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사도 정치를 그냥 외치고 배꼽 인사, 근데 배꼽 인사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유치원에서 배꼽 인사 배우거든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모든 것은 모방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올바른 모방은 그 학생의 태도에 체득돼서 그 학생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사도 정신의 내면화, 이거는 아이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자긍심의 문제. 선생님들이 너무 난 선생이야. 저희 아버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맨날 이렇게 폼 잡고 다셨어요. 틀린 일은 하나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바른 길로 가고 저희들한테 모범이 되는 생활 하셨고, 집에서 책 읽으실 때도 신문 읽을 때도 저희 아버지는 폼 잡고 꼿꼿이 거기 잡아서 읽으셨어요. 제 친정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듯이 자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말아라. 교육자 집안 새끼가 나가서 그러면 안 돼. 이러셨거든요. 그러셨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많이 사도 정신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그런 긍지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긍지가 섰어도 현실적인 외풍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아동보호법. 그 아이가 너 이러지 마 그러면 선생님 아동보호법 모르세요?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 그것도 몰라? 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혼내고 싶죠. 근데 선생님은 혼을 못 내요. 저는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잘못 내 짝꿍이 잘못하고 우리 난 다 혼났어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 짝꿍한테 뭐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은 답이 오야오 막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막 안타까워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요 아동보호법을 딱 들이밀어요. 2학년 3학년들. 중학교는 더 촉법소년을 또 들이밀고, 선생님한테 잘못했어요? 너 와서 진술서 써. 그럼 선생님 왜 강요하세요? 내가 뭐 아니에요? 나 말할 수 없어요? 학생부에서 너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술서 쓰라는데 할 말 없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촉법소년이라는데요. 이러고 선생님을 약올리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교육운동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국회의원님들 하시는 거 제발 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7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도 확립을 저희들이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한 말씀을 선배님들 앞에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교육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미래 사회에도 행복한 국가로 번창하기 위해서는 사도 확립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 학생과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고,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한 참된 교육의 한 방안이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중원권한 이렇게 후배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서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활동하시는 모습에 존경심을 제가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우리 회장님 연세나 우리 선배님들 연세에도 이렇게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에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선배님들의 삶의 방식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경외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말씀이나마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요즘에 유튜브 육족이라고 요선자 팔자 주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속에 거기에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속에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모 만나고 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데 스승님을 잘 만나면 나라를 통치하시는 임금님 또 그 다음에다 스승님을 넣어서 스승님 군사부 스승님을 나라에서 부모와 마찬가지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군사부를 넣는데 또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이스라엘 국민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육 서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선생님과 아버지가 홍수가 져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신다.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딱 책을 덮어놓고 왜 이런 질문을 여기다 책 속에다 넣었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누구나 부모를 먼저 건지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텐데 이것을 왜 책 속에 넣어서 질문을 했을까? 그렇다면 그거 말고서 다른 큰 뜻을 숨어두고자 이런 책을 썼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펴보니까 스승을 먼저 건져야 됩니다. 그 도덕적으로 괜찮은가요? 근데 가르침으로서 그 사람들 부모님은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스승님께서는 나를 앞으로 인생의 행로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발간을 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읽었는데 그분들이 전 뜻을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상당히 깊은 생각이겠다. 낳아주신 부모님 고마운 분을 먼저 떠내를 보내고서 스승님을 건지라. 이걸 어떻게 따지면 이런 무상식한 사람들이 할 텐데 거기서 가르치는 뜻은 꼭 그렇게 하라는 뜻보다도 스승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께서 쓰시셨고 우리나라는 특히 신라 시대도 그랬고 또 오늘날 영국 같은 데도 요왕이 있고 근데 시대가 이제 우주의 변화 원리에 의해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종시의 분들하고 제가 동행해서 송리산 쪽을 다녀왔는데 그분들한테 세종시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시죠? 하고 여쭤보니 그분들이 원수산이 있습니다. 그래 원수산 하면 으뜸 원자 머리 숫자 원수산이요. 그 으뜸가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세종시가 이름 그대로 세종시여 세계에서 세상에서 제일 꼭대기가 되는 마루가 되는 시다. 참 이름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은 전월산, 구를 전자 달월자, 달이 굴러가는 잘 아시다시피 해는 양이요 달은 음인데 앞으로 양의 시대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앞으로 펼쳐지는 시대는 이제 음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귀를 받고 똑똑해지고 키도 더 큰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여성도. 예. 그래 제가 여기 퇴근하면서 저녁 때 나가다 보면 제가 어느 날 통계를 내봐요. 내가 오늘 몇 분은 남자고 몇 분은 여자를 만나나 보면 평균 내보면 10분의 7이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 3 정도 되는데 이 시대의 조류를 막을 수가 없고 자연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여자들이 이뻐요. 남자는 별로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은 것보다도 여자들이 이뻐. 그래서 그리고 요즘 그 떠돌아다니는 저 유튜브를 보면 남자는 불량품이 많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도 아주 그럴듯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가지고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빚다 보면 불량품이 많이 나와서. 그래 좋은 세상을 앞으로 맞이하는데 그 세상을 이끌어갈 분들은 여성분들이다. 또 잘 아시다시피 25,000년 전 우리 역사 속에 마구 문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구 할머니 소리가 더 마구 할아버지 소리는 없어. 마구 할머니 소리가 있어요. 저 지리산 가면 그래서 과거에도 여성들 위주로 이 사회가 운영됐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와서 참으로 이상 사회가 이제 종교 단체에서는 불교 쪽에서는 미륵세존 출세로다. 앞으로 이제 미륵세상이 온다고 하고 또 신천지가 또 앞으로 펼쳐진다. 우리 저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조선 명종 때의 그 천문지계학자가 쓴 책에 보면 앞으로 신천지가 도래한다. 또 계룡산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펼쳐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여성들이 정교한 여성들이 사랑을 많이 품은 여성들이 생명을 살리기에 전공을 하는 여성들이 이 지구상을 이끌어갈 때 지상 평화도 오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때가 온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우리 교육감 후보님을 생각하다가 신문을 보다 그 일본 세계에서 참 좋은 정신을 세워서 선진국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선진국을 이끌어냈는데 그 나라에서도 여성 대표가 총리가 됐다.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데 대전사도 그래서 몇 분 출마하는가 그랬더니 여성 한 분만 나오시면 굉장히 유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잘 뜨셔서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참 유품도 좋으시잖아요. 여성 대표 딱 나오시는 유품도 좋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희는 지금 세계가 과학 문명으로 물질 문명으로 황금 만능 사상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올 줄 알았는데 편리하기는 매우 편리한데 삶은 갈등 속에 전쟁 속에 지금 세계 전체가 전쟁 이상한 전쟁 숨은 전쟁 총 뿌리는 앞서지 않았는데도 서로 뺏어오고 권력 세우려고 전쟁 속에 온통 전쟁 속에 갈등 이웃 간 갈등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 가정도 파괴되지 모든 조직이 해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 교육감이 나오시면 저도 교육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에 제가 꾸준히 지금 하는 일은 표모범자 찾아서 표창을 표가 지금 망가져서 올해 바닥을 쳤습니다. 추천서가 막 1000여 점 들어왔는데 금년에 아주 바닥을 쳤어요. 충성 잘하는 사람 찾아서 그 표창을 또 효충의 사회 봉사자라고 나라에 충성 잘하는 찾아서 표창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스승 존경 모범 사례를 가진 분들을 표창을 합니다. 이번 3분이 나왔어요. 표창 상승이. 그래 뭐냐면 제가 이 스승 존경 표창을 하러 갈 때 처음에 할 때 그 누구들을 찾아서 표창하라고 할까. 근데 마침 홍성에서 주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끝날 무렵에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혹시 스승 존경 잘하는 분 있으면 이번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표창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추천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는 분들이 옛 스승님을 생각해가며 이렇게 스승을 평생 모시는 이런 분들 또 현재 학교에 다니는 손자 아들이라도 우리 선생님 앞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서 선생님 말씀만 강조를 하는 이런 자손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셔야 했는데 그때 그래서 그 홍성분들 한 분을 대표만 표창을 한 것은 지금 70이 다 됐는데 외정시대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우리 조선인이 한 걸 했는데 그 자기들이 졸업한 이후로 해마다 스승날이나 선생님 생신날을 찾아서 식당으로 모시든지 대구로 찾아가든지 해서 기념품 하나 준비하고 또 음식 잘 차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그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표창을 해드렸는데 차조도 잘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하고 서로 협동약전을 해서 그런 분을 찾아서 자꾸 훌륭하다고 사회 분위기를 엮어내야만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될 때 교육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11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여기 10월 28일 화요일인데 뿌리공원 효문화진흥원 대강당에서 한 300~400명 모셔서 세계효운동 본부를 먼저 했는데 그 추진자가 암 투병을 하다가 새로 이번에 재시작을 하는데 어제 여기를 찾아왔어요. 맨발로 뛰어. 그럼 당신네 아주 칭찬한다고 그렇게 맨발로 뛰어서 신문에 나온 것을
자기들 홍보자를 가지고 한 보따리 가방에다 메고서 여기 와서 한 20분을 여기다 내놓으면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이 효가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태극기의 문양처럼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이 세상 이치가 우주 이치가 한쪽이 이게 왕성에 크면 한쪽은 이게 극에 달하면 여기 딴 것이 새롭게 조금씩 커나가 이게 또 극에 달하면 이쪽 것이 또 새 것이 이렇게 새로 커나오는 이치가 이게 우주를 그려는 우주의 동작을 그려는 이게 태극인데 이와 마찬가지고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효도 다 깨지는데 뭐 그런 걸 쓸데없이 하느냐 제가 하는 대답은 궁한 대답인지 모르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효가 세계인들이 효를 배우려고 돈 싸질머지고 우리나라로 온다. 이제 세계인들이 이걸 빼가면서 알아보고 부모 섬기고 조상 섬기는 저 사람다운 삶을 사는 저 사람들 우리 저걸 배워야 돼. 이러고 이제 돈 싸질머지고 배우려고 되고 자손들 삼형제가 있으면 삼형제 모두가 우리 부모 이것이면 내가 모셔야 된다. 서로 경쟁해가며 자기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이런 사회로 다시 간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된다. 이것은 속일래야 속을 수 없는 우주 이치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이게 꺼져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다리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해보고자 하는데 아무튼 지금 새마을운동을 하는 뜻도 이제 황폐화된 도덕성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서 내 마음을 잊어버린 이 시대의 우리 인류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마음속에 보배가 다 들어있다. 그동안 일향적으로 밖에 가서 몰토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고 돈 한 푼이나 더 벌고 땅 한 평이나 더 사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사고 투기 이런 거에 전념을 하고서 거기에 행복을 찾을까 했는데 절대 거기에서 근본적인 인간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 그 결론은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양의 특히 한국의 정신문화가 이게 제일 발자다. 때가 또 그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 찾기, 나를 바로 알기, 나를 찾기에 앞장서서 이 세계인들이 모여올 때 세계인들에게 아리랑의 노래 가사처럼 나를 버리고 가면 심리로 가서 병들 난다, 생병 난다. 그래서 나를 찾아라. 그래서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오늘날에 다시 펼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비중을 노력을 하고 앞으로 미래교육 연구를 하시는 우리 정상신 대표님께서 같이 협동작전을 하는데 미래교육은 이제 나 찾기, 나이 발견서부터 하는 쪽으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되시면 저하고 친해지시기 네.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행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